안녕. 오늘은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 신소재는 일단 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도 있고, 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또 기타 다른 신소재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이걸 이용해서 만든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도체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것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근데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저항값이 어떻다? 저항값이 상당히 작은 물질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금속들이 있지. 그 중에서도 뭐 은이라든가 구리 같은 것들이 도체로 사용되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절연체는 뭐 반대가 되고, 얘는 우리가 부도체라고도 표현을 했었지.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얘는 반면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저항값이 상당히 어떻다?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은 절연체 같은 걸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바로 이 도체랑 절연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거. 근데 중간적 성질이라고 해서 뭐 전류가 반만 흐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떨 때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전류를 안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들을 반도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반도체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14족 원소들. 그렇지? 그래서 뭐 규소라든가 아니면 뭐 저머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물질들이 되고, 이걸 우리는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그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서 바로 이 액정이라는 게 있는데, 액정이라는 말은 액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말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뭐 액체는 말 그대로 액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액체가 되는 거고, 결정이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씁니까? 이거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액정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액체의 성질과 그 다음에 고체의 성질,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성질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체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퀴드 크리스탈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걸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뒤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나 더 붙여서 바로 LCD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되겠지. 근데 이 액정의 분자는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길쭉한 이런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얘한테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보내려고 하면,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네들의 배열이 이렇게 일정한 배열로 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전기가 흐를 때는 얘네들의 배열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빛이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색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어둡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평상시일 때하고 전기가 통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빛의 투과성이 달라진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 양쪽에다가 편광판이라는 거를 겹쳐 놓게 되는데, 그 편광판을 빛이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액정은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로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순수한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는 말 그대로 그냥 반도체 그 자체,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규소라든가 아니면 점원유 같은 14족 어디 갔어? 14족 원소들 14족 원소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순수 반도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한테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줍니다.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이 과정을 우리는 도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에다 뭔가를 첨가해 주는 그 과정을 우리는 도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13족 원소를 도핑할 수도 있고 15족 원소를 도핑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14족 원소는 최외곽의 전자수가 4개짜리고 그 다음에 13족 원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수가 3개 15족은 최외곽 전자수가 5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약간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순수 반도체입니다. 진성 반도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순수 반도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얘한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나 보니까 인듐이라는 결과적으로 13족 원소를 도핑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공유 결합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가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공. 바로 이 양공이라는 게 틈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 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걸 기억해 놓은데 또 마찬가지로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이번에는 15족 원소를 도핑을 시켰어. 그랬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남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바로 이 전자에 의해서 만약에 전원장치에 연결을 했을 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요런 애들, 요런 두 가지 애들을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류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양공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도체를 P형 반도체 포지티브 반도체이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전자가 하나 남게 되는 이런 반도체는 네거티브 반도체라고 표현을 해서 N형 반도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모습으로 생긴 무언가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다이오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다이오드 요즘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LED라고 하는 것도 Light Emitting Diode라는 뜻이야. 이것도 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뭐 핸드폰, 휴대폰 액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에서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LCD 아까 얘기했던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요즘은 추세가 자꾸만 이렇게 그 LED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자 그래서 여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를 우리는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P형 반도체 쪽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전극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전압을 순방향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연결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방향 전압이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반대 방향 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류작용이다. 정류작용.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정류작용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다이오드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자, 이 반도체에 이용한 것들은 지금 밑에 뭐 사진 조그맣게 나오지만 지금 설명한 이 다이오드 전극이 이렇게 2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그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3개를 갖다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극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극이
3개가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트랜지스터고, 좀 전에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증폭작용을 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력 신호값에 비해서 출력 신호값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트랜지스터의 역할이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또 그 옆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발광 다이오드, 빛을 낼 수 있는 다이오드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해서 이렇게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유기발광 다이오드, 전부 다 다이오드라는 게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전도체라는 겁니다. 초전도체라는 거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전기 저항값이 0이 되는 성질이야.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저항하고 뭐랑 관련이 있다? 전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전기 저항이 제로에 가깝게 되면, 그럼 얘한테는 전류는 무한대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돼. 정말 무지막지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전류가 이렇게 무한대로 흐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력한 자기장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바로 이 초전도체라는 거의 성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특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 온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특정 온도, 바로 이 온도를 임계온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저항이 0이지만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전기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초전도체의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는 반드시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일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 말고도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전도체라는 게 자석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성질을 볼 수 있어. 이런 성질을 우리는 반자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성에 반대되는 성질이다, 뭐 이렇게 자성을 싫어하는 성질이다, 그 자기적 성질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이때 이렇게 그 반자성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바로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스너입니다. 마이스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얘는 저항값이 제로가 되는 성질, 이걸 이용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반자성의 성질을 갖는,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바로 이 두 가지 성질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송전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잠깐만,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각 가정으로 이렇게 전기를 보내게 될 때 그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기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 전력이 손실될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송전선 자체의 저항값이 제로라면 송전선을 통해서 손실되는 전력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면 송전선에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공명 영성 장치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야.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되겠고, 병원에서 우리 그 단층 촬영 장치 있지? MRI라고 표현하는 요거를 우리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좀 전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려는 성질, 마이스너 효과 있지? 요걸 이용하게 되면 열차가 레일 위에 이렇게 떠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지, 네오디뮴 자석이다라는 거고, 얘는 철에다가 네오디뮴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풍소라는 물질을 같이 섞어서 만들어낸 물질로서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있는데
지금 나온 거 이제 그래핀이라든가 뭐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플로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탄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전부 다 탄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생긴 애들이 전부 다 탄소가 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탄소라는 애는 여러분들 원자번호 6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4족 원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는 거야. 4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탄소라는 애들이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할 때는 총 결합선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보면 전부 다 얘로부터 지금 나가는 지금 결합선 자체가 몇 개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을 이렇게 말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씩 이렇게 다 나가고 있지. 플로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결합선이 나가고 있어. 그러면 결국 바깥에 4개의 전자가 있는데 3개는 결국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만 요 하나는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가 바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전기가 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탄소만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전기가 통할 수 있고 또 가볍고 또 의외로 상당히 강도도 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뭐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휘어지는 그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특히 플로렌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이 축구공 모양이잖아. 내부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뭐 어떤 의약품을 집어넣어서 의학용으로도 사용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자연을 모방한 여러 가지 신소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교과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그런 거를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쳐 준다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